안녕하세요. 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왜 안 다뤄주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주제인데요. 바로 김민재 선수의 거취입니다. 이제 뭐 결론이 난 거 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지금 김민재 선수의 미래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올림픽 출전이랑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하고 관계자 잘할 거예요. 예, 매일 얘기하잖아요. 네.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전에 사실 김민재 사가에서 제가 좀 받은 상처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 저도 결론이 나고 비하인드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아서 그건 미뤄왔는데, 최근에 좀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팬분들께서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냐 틀리냐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정리식으로 한번 좀 다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 이건 저도 제일 궁금한 건데, 포르투 갑니까 안 갑니까? 일단 중국발로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팩트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전까지 김민재 선수 관련돼서 나왔던 보도가 대부분 좀 틀렸거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좀 갈라타사라이 이 건도 좀 그런데, 물론 구단과 협상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민재 선수도 전혀 모르는 건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발 보도는 뭐냐? 거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베이징 쪽에서 김민재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포르투가 베이징과 합의를 한 게 사실입니다. 금액도 보도된 대로입니다. 600만 유로 맞습니다. 베이징이 구단 차원에서 김민재를 팔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구단 차원이라는 이야기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김민재의 에이전트가 물어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단 차원에서 움직였고, 그러면서 포르투와 합의를 이뤘습니다. 6개월 남았잖아요, 계약이. 네. 그런 선수에게 600만 유로를 제시했다. 뭐 포르투가 아무리 빅클럽이라 해도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민재를 원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 관계자들의 멘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 공통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유럽의 에이전트 중에 김민재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엄청난 수비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지금껏 보도된 클럽 대부분이 다 실제로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포르투는 뭐 보도에서 뭐 모라이스가 모버지한테도 물어봤다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벤투 감독도 직접 김민재를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벤투 사단 중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민재가 포르투갈 사람이었다? 그럼 후벤 디아스랑 함께 포르투갈 닭주전이다 라는 극찬을 전했다고도 하는데요. 일부 중에 그 정도야? 라는 뭐 이야기를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실력만큼은 전 유럽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관계자들, 그리고 이 건에 관련된 에이전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요. 김민재 선수의 실력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벤 디아스와의 파트너 뽀대가 나기는 합니다. 다시 포르투건으로 돌아와서 합의를 이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단과 합의 이뤘으니 다음 스텝은 뭡니까? 개인 협상이죠. 근데 일단 포르투가 김민재의 개인 에이전트가 아닌 구단 차원의 협상을 했기 때문에 초반 난항을 겪었어요. 그 지난 토트넘과의 협상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비슷한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포르투가 그때처럼 구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그러면 접근을 했고, 그 사이에 한국 에이전트가 끼어 있는 걸로 아는데, 김민재가 이제 한국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했고, 뭐 소문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김민재에게 헐값 연봉을 제시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포르투 측에서 김민재 측에서 얘기했던 금액까지 맞춰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요. 실제로 이게 다 잘 되고 그랬으면, 프로세스에 따르면 지난주 아마 월요일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사인이 됐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됐냐? 이것도 중국발 보도대로입니다. 김민재가 연봉 협상과 함께 요구했던 조건이 뭐였냐? 올림픽 출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콘세이상 감독이 무조건 프리시즌 합류를 강조하면서 틀어졌는데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난주가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포르투와 협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오늘 확인한 결과 다시 여지가 있는 걸로 좀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포르투가 여전히 올림픽 탈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왜냐면 600만 유로나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가 아까 빅클럽 얘기했지만, 포르투갈 리그는 빅리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 팀에서 쓰는 돈 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이고, 포르투갈의 언어 다르죠. 또 수비는 조직력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프리시즌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게 포르투의 입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계속 좀 이견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에 가지 않는다면 올림픽도 쉽지 않다, 이것으로 좀 정리할 수 있나요? 일단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는 베이징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베이징이 김민재가 한국에 남아있도록 허락한 이유가 뭐냐? 포르투와의 개인 협상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포르투이 불발되면 무조건 베이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이징이 이미 2차례나 차출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냈다는 건 사실 베이징 측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협상하라고 이제 국내에 머물라고 했는데 경기까지 뛰면 일단 포르투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올림픽에 가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 선수를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주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베이징이 아닌 그 이적할 팀과 협상을 할 경우에 좀 여리가 남아 있지 않냐는 부분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키를 쥐기는 선수는 결국에는 김민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변을 통해 듣기로는 김민재가 굉장히 이 상황에 지쳐가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김민재가 올림픽에 대한 마음이 아주 진심입니다. 찐이다. 예, 완전 찐. 그러니까 병역을 이미 해결한 상황이고 유럽 무대에 대한 부분 남아 있어서 저도 사실 왜 이렇게까지 올림픽에 이렇게 목을 매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인데 굉장히 뛰고 싶어하고 이 태극마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실제 김학범 주변인 이야기를 들으면 후배들 잘 이끌고 몸 만들고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욕적이라고 하거든요. 막 훈련 끝나고 나면은 센터백 본 후배들 다 모아놓고 너는 이번 훈련에서 뭐가 문제고 이게 잘못돼 이걸 다 해준대요. 진짜 코칭 스태프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는데 대표팀도 이 부분을 믿고 지금 끝까지 가고 있는 건데 베이징 설득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포르투행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르투행이 불발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베이징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시즌이 단축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예 뭐 시즌이 뒤로 미뤄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인데 일단 시즌이 단축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빨리 자유계약 신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고요. 중국 슈퍼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베이징도 마찬가지라 물론 1년 연장 옵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볼만차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김민재를 어떻게든 팔겠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르투 말고도 베이징이 접촉한 구단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에 따르면 6월에 EPL 구단과 협상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잉글랜드와 베이징 그리고 요 한국 에이전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았었고요. 다른 구단도 있습니다. 이제 유로 2020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구단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시즌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구단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김민재 에이전트도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포르투행이 불발되더라도 이제 베이징은 일단에서 계속 다른 팀을 찾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김민재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유계약으로 떠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팀들이 김민재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전히 이적료만 높지 않다면 김민재를 영입하겠다는 구단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민재 협상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줬던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민재가 팀 이름값에 대한 이 생각이 크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유벤투스 루머 당시에도 김민재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무슨 유벤투스급이야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자신이 꾸준히 뛰고 성장할 수 있는 팀에서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옵션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팀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만약 자유계약으로 갈 경우에 이 경우에는 뭐 이적료가 없으니까 베이징에서 받던 연봉 비슷하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골라갈 수 있고. 이게 올림픽을 포기해야 가능한 결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은 포인트고요. 무엇보다 베이징의 압박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베이징도 지금 어쨌든 구단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가장 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를 공짜로 풀어준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김민재한테 유리하겠지만 이 압박에 따른 상황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00만 유로가 좀 상징적인 게 전북에서 데려올 때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이적료이기 때문에 베이징 입장에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1000만 유로를 원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이면 김민재를 사용했던 기간도 있고 썼던 기간도 있고 지금 이적 시장 등을 생각하고 6개월밖에 남았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 금액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나쁘지 않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유럽행이 가까워졌다는 건 좀 분명한데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적인 상황이 있으면 볼만찬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